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3호, 음악으로 나라를 도운 홍남파와 윤극영, 차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어느 찻집, 한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반듯한 양복 차림에 흐트러짐이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여전하군. 여보게 남파,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막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윤극영입니다. 생각은 무슨, 그윽한 차 향기에 취해 있었지. 창을 통해 들어온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찻집 가득히 퍼져나갑니다. 자네의 봉선화가 듣고 싶군. 난 자네의 반달이 듣고 싶네. 윤극영의 말을 홍남파가 바로 맞받아칩니다. 그렇다면 이거 가곡대 동요인가? 무슨 소리? 내가 지은 동요 고향의 봄을 그새 잊었단 말인가? 허허허, 그렇군. 이거 미안하네. 기분 좋은 웃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0년대에 봉선화, 고향의 봄, 반달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노래입니다. 그 당시 일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억압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에 뜻을 품은 사람들의 고통과 시련이 매우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창가만을 가르치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기 위해 음악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동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동요를 만들어 널리 알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남파와 윤극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홍남파와 윤극영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이올린을 사랑한 소년 홍남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귀화집 추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어깨를 덜고는 가만히 서서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귀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그 소리에 넋을 잃고 창가에 기대어 서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악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년은 그 악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바이올린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바이올린을 배우자. 바이올린을 배워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는 거야. 소년은 새로운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홍남파입니다. 홍남파는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서 아버지 홍순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 이남 이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영후이고 남파는 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호를 합하여 홍남파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남파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1899년 홍남파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홍남파의 아버지는 교육을 중요시하여 홍남파가 어릴 때부터 마을 글방에 보내 한학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 국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깊어서 가족 모두가 전통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전 양금을 연주하겠어요. 양금 연주에 흥미를 가진 홍남파는 가족 연주회를 할 때마다 양금을 맡아 연주했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는 홍남파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과 부유하고 개화된 집안 분위기는 홍남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홍남파는 정동 감리교회에 나가면서 찬송가를 처음으로 접하고 서양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중학부에 입학했습니다. 홍남파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합하여 바이올린과 교본을 사서 제대로 된 음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이때부터 그의 열정적인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남파는 자나깨나 음악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바이올린 교본을 몇 달 만에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홍남파는 마침내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 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축하 무대에서 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남파가 연주를 시작하자 자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연주가 끝나자 학생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홍남파는 여러 교회와 연주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에 노력이 합해져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9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학교인 조선정악전습소 양약부에 입학하여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다시 기악과에 입학하여 김인식 선생님을 만나 바이올린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홍남파는 김인식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음악 세계에 더욱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홍남파의 갈고 닦은 바이올린 연주에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음악에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군. 역시 홍남파의 음악은 달라. 사람들은 홍남파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노력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점차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홍남파,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봉선화를 작곡한 홍남파를 만나보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귀공자 같은 모습은 그가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선화의 작곡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 봉선화가 그렇게 화제가 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봉선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찍이 음악을 시작하셨는데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희 집은 언제나 음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검은고와 양금 등 악기를 잘 다루셨고 형도 조선악부 현금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음악 말고 다른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셨다는데 스스로 재능에 있다는 것은 언제 확신하셨나요? 글쎄요. 아마 바이올린과 호만 독일 작곡가 교본을 제 손에 쥐었을 때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 종일 바이올린과 호만 교본만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게 재능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봉선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봉선화를 많은 분들이 불러주신다는 소식과 더불어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봉선화를 부르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네, 동료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픔과 서름을 이기는 힘이 바로 노래인데 내가 내 나라 노래를 부를 수 없다니.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노래인데 그런 노래에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곡을 작곡할 생각이십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노래는 우리의 얼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우리 노래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노래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더불어 저의 할 일이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린 연주인이만큼 연주회를 많이 열 겁니다. 제가 가진 재주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노래는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를 늘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우리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음악에 미쳐있다고 말하는 홍남파의 열정이 계속 이어져 제2, 제3의 봉선화 같은 노래가 쏟아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윤극영. 윤극영은 1903년 9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서 아버지 윤정구와 어머니 심씨 사이에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윤구경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악보만 보고도 노래를 척척 불러냈습니다. 구경이는 악보만 보면 바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거 잘하면 우리 학교에서 뛰어난 음악가가 한 사람 나올 것 같은데? 음악 선생님은 윤구경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칭찬하며 장차 음악가가 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윤구경에게 때때로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주곤 하였습니다. 윤구경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신 음악 선생님 덕분에 윤구경은 음악이 자신의 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윤구경이었지만 처음부터 음악가의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처음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윤구경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 공부는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할 일은 음악뿐이야. 윤구경은 끝내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내어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윤구경은 도쿄 음악학교 사범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일입니다. 윤구경은 한적한 하숙집 마당에 나와 서산해지는 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곳의 시골 풍경은 더욱더 고향 생각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하숙집은 양옆으로 울창한 대나무가 우거진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그 사이로 자그마한 젊은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숙집을 향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굴까? 중절 모자를 쓴 그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은 점점 뚜렷하게 보였지만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서슴지 않고 윤구경의 하숙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윤구경 씨입니까? 겉모습과는 달리 무척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방정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윤구경과 방정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서 동포를 만난 윤구경은 무척 반가웠습니다. 피아노는 이 집 어디에 있습니까? 방정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구경은 구석진 방에 있는 피아노 앞으로 방정환을 데리고 갔습니다. 방정환은 윤구경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형제 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 사람이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래가 없을까요? 어느새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방정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구경은 방정환과 친해지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윤구경과 방정환은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나도 조국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내 생각에는 자네야말로 지금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 자네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지.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음악에 담아 널리 알리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하나의 방법일 걸세. 방정환의 말에 윤구경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정환을 만난 윤구경은 품 안에 깊이 넣어두었던 무엇인가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의 악보였습니다. 이건 동요 아닌가? 잘됐네. 세계의 중심은 어린이지.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 보세. 1923년 윤구경은 방정환, 조재호, 손진태, 진장섭, 정순철, 고한승, 정병기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동요를 작곡하면서 어린이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후 윤구경은 동요를 작곡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방정환의 격려와 충고 덕분에 윤구경의 아름다운 동요들이 속속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의 나날들. 조선정학전습소 보조교사로 일하던 홍남파는 1918년 부인의 죽음으로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결혼과 이별로 인한 충격으로 홍남파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홍남파는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쿄 음악학교 예과에 입학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부를 잠시 뒤로 하고 귀국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민족혼도 깃들어 있어야 한다.
민족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홍남파는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후 홍남파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했지만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홍남파는 매일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홍남파의 음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했던 홍남파는 작곡 활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고 국내 최초의 음악 잡지 음악계를 창간했습니다. 또 창작 동요 100곡을 담은 조선 동요 100곡집 상하곤을 펴냈습니다. 1931년 7월에는 미국 시카고 셔우드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바이올린과 작곡 이론을 배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홍남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내야 했고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932년 학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 해 귀국한 홍남파는 유아여자 전문학교 강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홍성류, 이영세와 함께 남파 트리오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193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교향곡 연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홍남파는 봉선화, 봄처녀, 고향생각,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금강의 살을 잃었다 등 우리 민족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아름다운 가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퐁당퐁당 등의 동요도 작곡했습니다. 한편 홍남파는 1927년 동요의 노랫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서 당시 동요를 활발하게 작곡하던 윤구경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3.1 운동을 겪은 홍남파는 1920년 4월 애수라는 곡을 작곡하여 그 악보를 자기가 직접 쓴 단편을 모은 창작집 처녀혼의 끝에 실었습니다. 홍남파는 1925년 김형준에게 애수에 맞는 노래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노래가 바로 봉선화입니다. 봉선화는 애절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가락 덕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봉선화의 애절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봉선화가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정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쁜 사상을 지녔다고 하여 모두 끌고 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구경은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 반달을 작곡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동요 단체인 달리아회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부를 만한 노래가 변변치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반달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널리 불렸습니다. 달리아회에서는 일제에 의해 금지된 우리말 동요의 악보를 인쇄하여 서울의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노래를 가르쳐 주실까? 이번에는 어떤 악보가 올까? 노래를 배우기 위해 어린이들은 금세 모여들었고 선생님들은 새로 받게 될 악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윤구경은 달리아회 활동을 하는 동안 까치까치 설날은, 고드름, 꼬부랑 할머니, 깃두라미 등 많은 동요를 작곡했고 1926년
여러 동료를 엮어 반달이라는 제목의 동료 작곡집과 레코드집을 펴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 노래가 바로 윤구경이 작곡한 반달입니다. 그 당시 아무런 힘도 없었던 우리 민족은 마치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바다 위를 떠가는 쪽배와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윤구경은 이런 비참한 나라 형편을 동요 반달로 표현했습니다. 쉽고 아름다운 동요 반달은 삽시간에 서울 어린이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총독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우리 노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노래가 불려지면 민족의 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습게도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반달을 흥얼거리는 일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의 위대한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윤구경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음악당을 짓고 새로운 음악을 가르치고 알리려고 한 그의 시도를 사람들이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남녀를 구분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윤구경은 1926년 북간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요를 작곡하는 일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윤구경은 400편이 넘는 수많은 동요를 남겼습니다. 두 별이 지다. 1942년 4월 도쿄에서 신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소프라노 김천애였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나라 잃은 서름과 하늘 애절하게 표현한 봉선화를 들으면서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벅찬 눈물과 감동으로 끝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홍남파는 끝내 이 열정의 무대도 우리나라의 광복도 보지 못한 채 1941년 8월 30일 평소 앓고 있던 늑막염으로 경성 요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윤구경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 끝에 1947년 가을이 돼서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윤구경은 꾸준히 활동하다가 1988년 11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남파와 윤구경이 남긴 것들. 홍남파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음악가입니다. 그는 43살에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살아있는 동안 작곡가, 주희자, 음악교육가, 바이올리니스트, 음악평론가, 수필가, 소설가, 번역가 등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남긴 봉선화, 고향의 봄 등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홍남파가 한 일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만큼 홍남파가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윤구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 작곡가로
우리나라 동요 작곡의 선구자입니다. 윤구경은 동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선물해 주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동요를 작곡하여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 반달을 작사, 작곡하여 반달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홍남파의 음악에 나타나는 애잔한 감정은 윤구경의 음악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홍남파는 가곡을 더 많이 작곡하면서 음악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반면 윤구경은 동요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홍남파와 윤구경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일생을 오로지 음악에 바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음악가들입니다. 홍남파는 친일 음악가인가? 일제강점기의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몇몇 음악가들이 친일파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홍남파가 친일운동을 하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파가 조선 총독부 일을 즐겨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홍남파가 그 일을 부담스러워 하였다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만 있습니다. 아직 홍남파에 대한 확실한 평가는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 보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 음악단체와 진보 학술단체가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홍남파에 대한 각 단체의 주장은 빼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실은 자료집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의 음악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 인터뷰 윤구경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요만으로 꾸민 음악회 준비로 바쁜 윤구경 선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살피느라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선생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동요 음악회를 열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도 제가 만든 동요를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동요 음악회는 국내 최초일 텐데요. 어떻게 동요 음악회를 계획하게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면 나라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심어주는데 동요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동요 음악회라는 이름이 낯선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통의 음악회가 듣기 위한 음악회라면 동요 음악회는 모두 함께 부르기 위한 음악회입니다. 반달을 비롯해 고드름, 나란히 등 20여 곡을 부르는데 달리아회의 학생들이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래도 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노래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함께 따라 부르면 더욱 좋은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인데 특별히 아끼시는 곡이 있습니까? 하하하, 자기 자식 10명을 키우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10명의 자식 중 누가 제일 예쁘냐고요. 당연히 모두 예쁘다고 할 겁니다. 저한테 동료는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제 대답을 짐작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반달이 저의 첫 작품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긴 하지요. 일본 사람들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의 선생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가장 기억에 남는 분께 한 말씀 전하시죠. 하하, 그럴까요? 여보게 정환이 4살이나 어린 나를 친구로 생각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찾아준 것은 더욱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런 자리는 없었을 거네. 자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내 길을 갈 수 있었으니까 말일세. 끝으로 우리가 동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요는 그저 어린아이가 부르는 유치한 노래가 아닙니다. 동요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담은 노래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지요. 동요를 부르세요. 우리 것을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겁니다. 노래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윤구경 선생의 동료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음악으로 나라를 도운 홍남파와 윤극경이었습니다.